We're still busy working to save millions of lives. That is the saving and stopping of these wars. 트럼프가 거만하게 외쳤습니다. 바로 그때 이라크 대통령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진짜 전쟁을 막은 건 미국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입니다. 폴란드 K9 600대, 중동 청홍 미사일 배치, 실제로 세계 곳곳 K방산이 평화를 지키고 있죠. 조국의 무기로 전쟁을 어떻게 막아? 강대국들이 비웃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라크 수도에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 ISIS가 밀려들어오자 이라크를 지켜주겠다던 미군 3만 명은 도망갔고 한국 전투기단 2대가 4일 만에 해냈습니다. 그리고 모두의 예상을 깬 결과에 30개국 국방장관이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세계 방산 산업의 지형을 바꾼 그 날의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그날은 아내와 함께 산부인과에 갔습니다. 여기 보세요. 아기 심장 소리 들리시죠? 첫 아이 초음파를 보는 날이었어요. 바그다드 중심가에 있는 작은 병원이었죠. 아내가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두근두근두근 작은 심장이 힘차게 뛰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제가 아버지가 되는구나. 하지만 동시에 이 아이가 평화로운 이라크에서 자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병원 대기실에서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밖을 내다봤죠. TV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도시가 보였습니다. 모술이 함락됐습니다. 아이시스가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저는 무스타파 알카디미입니다. 이라크 공군 대령이었습니다. F-16을 15년간 몰았죠. 모술이 함락됐다는 건 다음이 바그다드라는 뜻이었습니다.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알카디미 대령님, 지금 즉시 복귀하십시오. 국가 비상사태입니다. 아내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임신 7개월이었습니다. 또 가야 하나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모술에서 바그다드까지는 400km. 아이시스의 진격 속도라면 72시간이면 도착할 거였습니다. 공군 기지로 향했습니다. 거리는 이미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짐을 싸서 남쪽으로 떠나고 있었고 은행마다 현금을 찾으려는 사람들로 길게 줄이 서 있었습니다. 주유소는 기름을 채우려는 차들로 마비 상태였죠. 기지 정문을 통과했습니다. 경납고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36대의 F-16 중 대부분이 부품이 없어 날 수 없는 상태였거든요. 상황실로 들어갔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빨간 화살표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아이시스 진격 경로였죠. 티크리트, 팔루자, 라마디 모두 24시간 내 함락 예상 지역이었습니다. 얼마나 막을 수 있습니까? 작전 참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48시간도 힘듭니다. 정부군 3개 사단이 무기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우리 공군은요? 비행 가능한 F-16이 4대뿐입니다. 미국이 부품 공급을 중단한 지 석 달이 됐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우리는 2003년부터 미국과 함께 싸웠습니다. 수많은 동료가 목숨을 잃었죠. 그런데 정작 위기가 오자 우리를 버린 겁니다. 국방장관이 들어왔습니다. 알리가님 장관, 이란 이라크 전쟁 때부터 싸운 노장이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종 답변이 왔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혹시 미국이 마음을 바꿨을까요? 군사 개입은 없다고 합니다. 우리 스스로 해결하라는군요. 누군가 책상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개자식들, 우리가 그들을 위해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는데. 장관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뭡니까? 한국입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국이라니 전투기를 만드는 나라였나요? KAI가 T-50IQ-24대를 즉시 인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경공격기지만 지금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 조종사들이 한 번도 타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한국 교관들이 함께 온다고 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말입니다. 제가 일어섰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전투기를 받으러요. 알카디미 대령, 자네 아내가 임신 중 아니던가? 그래서 더 가야 합니다. 제 아이가 태어날 바그다드를 지켜야 하니까요. 그날 밤 집에 잠시 들렀습니다. 아내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 간다면서요? 전투기를 받아와야 해. 돌아올 수 있을까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시스가 바그다드를 점령하면 돌아올 공항조차 없을 테니까요. 아내 배에 손을 올렸습니다. 아기가 발로 차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빠가 꼭 지켜줄게. 24시간 후 요르단 암만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한국에서 오는 수송기를 기다렸죠. 하늘에 점이 나타났습니다. 점점 커지더니 거대한 C-17 수송기가 활주로에 내려앉았습니다.
동체에 큰 태극기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램프가 열렸습니다. 그 안에서 황금빛 전투기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T-50IQ. 작았습니다. F-16의 3분의 2 크기였죠. 하지만 날렵해 보였습니다. 한국 조종사가 내려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AI 강태성 소령입니다. 알카디미 대령입니다. 정말 이 작은 전투기로 아이시스를 막을 수 있습니까? 강 소령이 웃었습니다. 대령님, 크기가 전부는 아닙니다. 이 전투기에는 한국의 기술과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곧 알게 되실 겁니다. 우리는 6.25 전쟁 때 맨손으로 탱크를 막았던 나라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법을 알죠. 그때는 그 말이 허세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48시간 후 바그다드 상공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보낸 건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었다는 것을. 그들은 희망을 보낸 거였습니다. 암만 공항에서 T-50IQ를 처음 봤을 때 솔직히 실망했습니다. 너무 작았거든요. F-16에 익숙했던 저에게는 장난감처럼 보였습니다. 강태성 소령이 제 표정을 읽었는지 말했습니다. 실망하신 것 같은데 한번 타보시면 생각이 바뀔 겁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48시간 안에 바그다드에 도착해야 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험을 무릅쓰고 직접 몰고 가기로 했습니다. 뭐라고요? 시리아 상공을 통과한다는 겁니까? 시리아는 내전 중이었습니다. 정부군, 반군, 아이시스가 뒤엉켜 싸우고 있었죠. 그 위를 날아간다는 건 자살행위였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터키는 영공 통과를 거부했고 이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우디를 돌아가면 일주일이 걸립니다. 미친 짓입니다. 당신들이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강 소령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대령님,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전쟁 중에 유엔군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갚을 차례입니다.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한국 조종사들은 돈 때문에 온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우리를 돕고 싶어 했던 겁니다. 12명의 한국 조종교관이 모였습니다. 모두 젊었습니다. 30대 초중반이었죠. 여러분은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한 교관이 대답했습니다. 저도 아내가 임신 중입니다. 대령님과 같은 처지죠. 그래서 더 이해합니다. 아이가 태어날 세상을 지켜야 한다는 마음을요. 작전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지도를 펼쳤습니다. 암만에서 바그다드까지 직선거리 900km. 문제는 중간에 있는 시리아였습니다. 여기 데이르에조르 상공이 가장 위험합니다. 아이시스가 대공포를 배치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고도를 높여서 비행하면 어떻습니까? T-50은 경공격기라 고고도 비행이 제한적입니다. 7,000m가 한계입니다. 그럼 야간에 비행하는 건요? 더 위험합니다. T-50은 야간 장비가 기본형입니다. 답이 없었습니다. 그때 강 소령이 말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가서 길을 열겠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한국 교관 6명이 선발대로 출발합니다. 저희가 무사히 통과하면 신호를 보내겠습니다. 그때 나머지가 출발하는 겁니다. 너무 위험합니다. 선발대가 격추되면 그럼 다른 루트를 찾아야죠. 하지만 저는 성공할 겁니다. 새벽 3시 선발대가 출발했습니다. T-56대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무전기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1시간, 2시간이 지났습니다. 연락이 없었습니다. 3시간째 되던 때였습니다. 무전기에서 잡음과 함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골든 이글 1, 바그다드 도착. 루트 안전합니다. 성공했습니다. 한국 조종사들이 해낸 겁니다. 모든 기체 출발 준비. 저는 T-50 조종석에 올랐습니다. 좁았습니다. 하지만 계기판은 직관적이었고 조작이 간단했습니다. 한국 교관이 옆에서 설명했습니다. 30분만 타보시면 익숙해질 겁니다. F-16보다 훨씬 쉽습니다. 엔진을 켰습니다. 부드러운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활주로로 이동했죠. 알카디미 대령님, 준비되셨습니까? 네. 출발합시다. 스로틀을 밀었습니다. 가속이 빨랐습니다. F-16보다 가벼워서 그런지 금방 떠올랐습니다. 편대를 잃어 동쪽으로 향했습니다. 요르단을 벗어나자 시리아 영공이 시작됐습니다. 긴장이 됐습니다. 언제 미사일이 날아올지 몰랐거든요. 전 기체, 고도 6000 유지, 속도 450노트. 1시간쯤 비행했을까요? 아래로 연기가 피어오르는 도시가 보였습니다. 데이르에조르였습니다. 주의하십시오. 대공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섬광이 번쩍였습니다. 대공포였습니다.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옆에 있던 전투기가 흔들렸습니다. 피격. 3번기 피격. 고도 낮춰.
지상 가까이부터 급강하했습니다. 고도계가 미친 듯이 돌았습니다. 500m까지 내려갔습니다. 땅이 바로 아래 보였습니다. 3번기 상태는 왼쪽 날개에 구멍이 났지만 비행 가능합니다. 다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300km가 남아 있었습니다. 2시간 30분의 비행 끝에 드디어 바그다드가 보였습니다. 티그리스 강이 도시를 관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시 북쪽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아이시스가 이미 외곽까지 접근한 거였습니다. 바그다드 타워, 골든 이글 편대 착륙 요청합니다. 허가합니다. 활주로 연구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정말 감사합니다. 관제사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희망이었던 겁니다. 착륙했습니다. 활주로에 내리자마자 정비병들이 달려왔습니다. 그들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정말 왔군요. 한국 전투기가 정말 왔어요. 경납고로 이동했습니다. 이미 도착한 6대와 합쳐 24대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황금빛 도색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국방장관이 달려왔습니다. 알카디미 대령, 잘했네. 한국 조종사들에게 감사를 전해주게. 장관님, 이제 시작입니다. 조종사 훈련을 즉시 시작해야 합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강소령이 대답했습니다. 최소 일주일은 필요합니다. 일주일이라? 우리에게 그런 시간이 있을까요? 밖에서 포성이 들렸습니다. 아이시스가 박격포 공격을 시작한 거였습니다. 바그다드 북쪽 20km까지 접근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내일 당장 출격해야 합니다. 모두가 저를 봤습니다. 미친 소리였죠. 하루 만에 새로운 전투기를 마스터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최소한 사흘 후면 바그다드가 함락됩니다. 내일 새벽 저와 정예 조종사들이 먼저 출격하겠습니다. 강소령이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밤새 훈련하시죠. 한국 교관들이 1대1로 가르쳐드리겠습니다. 그날 밤은 지옥이었습니다. 시뮬레이터도 없이 실제 기체로 이착륙을 반복했습니다. 무장 운용법을 외웠고 비상 절차를 암기했습니다. 한국 정비병들이 무장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AGM-65 매버릭 미사일과 500파운드 폭탄, 한국이 함께 보내준 무기였습니다. 한 정비병이 말했습니다. 대령님, 이 무기들은 한국군이 실전에서 검증한 겁니다. 믿으셔도 됩니다. 새벽 4시, 드디어 준비가 끝났습니다. 피곤했지만 아드레날린이 돌고 있었습니다. 대령님, 정말 괜찮겠습니까? 강소령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여줄 차례입니다. 한국이 준 날개로 우리 하늘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요.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바그다드의 새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격을 시작할 시간이었습니다. 새벽 5시 첫 출격 준비를 마쳤습니다. T-58대가 무장을 완료했습니다. AGM-65 매버릭 미사일과 500파운드 폭탄이 장착됐죠. 조종석에 앉았습니다. 어제 밤새 연습했지만 여전히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알카디미 대령님,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강태성 소령이 말했습니다. 위험합니다. 당신은 교관이지 전투 조종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한국 공군 F-16 조종사 출신입니다. 전투 경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라크가 무너지면 중동 전체가 위험해집니다. 한국도 석유를 중동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그의 눈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엔진을 켰습니다. 제너럴 일렉트릭 F404 엔진의 굉음이 울렸습니다. F-16과 같은 엔진이었죠. 친숙한 소리였습니다. 바그다드 타워, 골든 이글 편대 이륙 요청합니다. 허가합니다. 신의 가호가 있기를. 활주로에 들어섰습니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전 기체, F터버너, 스로틀을 끝까지 밀었습니다. 등이 시트에 눌렸습니다. 순식간에 속도가 올라갔죠. 200노트를 넘자 조종관을 당겼습니다. T-52 가볍게 떠올랐습니다. 전 기체 이륙 완료. 북쪽으로 향한다. 고도를 높이며 북쪽으로 선회했습니다. 바그다드 시내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북쪽 지평선의 검은 연기 기둥이 보였습니다. 아이시스였습니다. 목표 확인. 팔루자 북쪽 20km. 적 차량 종대 발견. 레이더에 수십 개의 점이 찍혔습니다. 아이시스 차량이었습니다. 토요타 픽업 트럭에 중기관총을 단 테크니컬이었죠. 공격 개시. 2기씩 팀을 이뤄 공격한다. 급강하했습니다. 고도 2000m까지 내려갔습니다. 목표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아이시스 대원들이 우리를 발견하고 총을 쐈습니다. 예광탄이 올라왔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폭탄 투하.
500파운드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정확히 명중했습니다. 폭발과 함께 차량 5대가 날아갔습니다. 빙고! 명중입니다. 흥분된 목소리가 무전에서 들렸습니다. 우리 조종사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매버릭 미사일이었습니다. 열추적 방식이라 정확했습니다. 폭스3 미사일이 발사됐습니다. 하얀 연기를 남기며 목표를 향해 날아갔습니다. 명중. 또 다른 차량들이 불타올랐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레이더에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샘, 지대공 미사일. 아이시스가 정구군에게서 빼앗은 SA-7이었습니다. 구식이었지만 여전히 위험했습니다. 브레이크, 플레어 발사, 급선회했습니다. 구지의 중력이 몸을 눌렀습니다.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플레어가 발사되며 미사일을 유도했습니다. 폭발음이 들렸지만 피해는 없었습니다. 모두 무사합니까? 7번기 피격, 유압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즉시 귀환하라. 나머지는 공격 계속. 30분간의 공격이 끝났습니다. 아이시스 차량 40대를 파괴했습니다. 진격이 멈췄습니다. 기지로 돌아왔습니다. 착륙하자마자 정비병들이 달려왔습니다. 7번기는 꼬리 부분에 파편이 박혀 있었습니다. 수리에 얼마나 걸립니까? 6시간이면 됩니다. 그때 국방장관이 달려왔습니다. 알카디미 대령? 방금 정찰 드론 영상을 봤네. 자네들이 아이시스를 막았어. 그들이 후퇴하고 있다네. 기쁨도 잠시. 새로운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대령님, 큰일입니다. 아이시스가 모술에서 증원군을 보냈습니다. 전차까지 있다고 합니다. 전차라니. T-55 구식 전차지만 우리 지상군에게는 2업이었습니다. 전차를 공격할 수 있습니까? 강소령이 대답했습니다. AGM-65이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수량이 제한적입니다. 얼마나 있습니까? 48발입니다. 전차 48대를 파괴할 수 있죠. 오후 2시 두 번째 출격을 했습니다. 이번엔 12대가 출격했습니다. 이라크 조종사 8명과 한국 교관 4명이었습니다. 티크리트 방향으로 비행했습니다. 30분 후 목표가 보였습니다. 정말로 전차가 있었습니다. T-55와 T-72가 섞여 있었습니다. 전 기체, 전차부터 공격한다. 매버릭 준비. 하나씩 조준했습니다. T-50의 타겟팅 포드가 정확했습니다. 로곤, 발사, 미사일이 날아갔습니다. 전차 포탑에 명중했습니다. 폭발과 함께 포탑이 날아갔습니다. 명중, 계속 공격. 하지만 그때 무전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대령님, 바그다드 동쪽에서도 적이 접근 중입니다. 규모가 큽니다. 이런, 양방향에서 공격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편대를 나눈다. 알파팀은 나와 함께 동쪽으로, 브라보팀은 여기서 계속 공격. 6대를 이끌고 동쪽으로 향했습니다. 15분 후 디아라 강변에 아이시스 대군이 보였습니다. 최소 200대의 차량이었습니다. 이건 너무 많습니다. 누군가 무전으로 말했습니다. 맞았습니다. 우리 무장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때 강소령이 말했습니다. 대령님,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뭡니까? 초적어도 고속 패스입니다. 심리전이죠. 한국 공군이 북한을 상대로 쓰는 전술입니다. 효과가 있을까요? 해볼 만합니다. 저를 따라오십시오. 강소령이 급강하였습니다. 고도 50m, 거의 지상에 붙어서 날았습니다. 속도는 마하 0.9, 아이시스 차량 위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엄청난 굉음과 충격파가 그들을 덮쳤습니다. 차량이 전복됐고 대원들이 넘어졌습니다. 다시 한 번, 이번엔 더 낮게 날았습니다. 30m, 자동차 지붕이 손에 닿을 것 같았습니다. 효과가 있었습니다. 아이시스 대원들이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차량을 버리고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성공입니다. 그들이 후퇴합니다. 하지만 연료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너무 많은 기동을 했던 거죠. 전 기체 귀환, 기지로 돌아오는 길, 바그다드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있었습니다. 우리를 보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어떤 이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착륙했습니다. 연료가 거의 바닥이었습니다. 5분만 더 늦었으면 추락했을 겁니다. 경납고에서 정비를 받던 중 한 정비병이 다가왔습니다. 대령님, 제 동생이 팔루자에 있습니다. 오늘 대령님이 구해주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야. 살아있군요. 뉴스에서 봤어요. 하늘에 황금빛 전투기가 날아다닌다고. 응, 우리가 막고 있어.
아기가 계속 발로 차요. 아빠가 영웅이라고 알려줬더니 신이 났나 봐요. 웃음이 났습니다. 그리고 눈물도 났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곧 끝낼게.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진짜 전투는 내일부터였습니다. 모술에서 아이시스 주력이 남하하고 있었거든요. 10,000명이 넘는 병력이었습니다. 새벽 2시, 강소령이 찾아왔습니다. 대령님, 안 주무십니까? 잠이 안 옵니다. 내일이 걱정돼서요. 한국에서 추가 지원이 올 겁니다. 무장과 부품을요. 언제쯤 도착합니까? 48시간 후입니다. 그때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강소령이 창밖을 봤습니다. 바그다드에 불빛이 보였습니다. 버텨야죠. 저 불빛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맞았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도시를 지키는 게 아니었습니다. 희망을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이틀째 새벽 4시 30분. 기상 나팔이 울렸습니다. 어제의 승리에도 불구하고 긴장을 늦출 수 없었습니다. 아이시스 주력이 남하하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왔으니까요. 브리핑룸에 들어갔습니다. 조종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라크 조종사 20명과 한국 교관 12명. 모두의 얼굴이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정보 장교가 맵을 펼쳤습니다. 새벽 정찰 결과입니다. 아이시스 주력 12,000이 바그다드 북쪽 50km까지 접근했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50km면 오후에는 시내에 진입하겠군요. 그렇습니다. 우리 지상군으로는 막을 수 없습니다. 공군이 막아야 합니다. 강소령이 일어섰습니다. 오늘 작전을 설명하겠습니다. 이름은 황금 독수리 작전입니다. 맵에 빨간 선을 그었습니다. T-50전 기체가 릴레이 공격을 합니다. 4대씩 6개 조로 나누어 30분마다 출격합니다. 지속적인 압박을 가하는 겁니다. 무장이 충분합니까? 아슬아슬합니다. 정확한 타격이 필요합니다. 한 발도 낭비할 수 없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제가 1조를 이끌겠습니다. 대령님은 너무 위험합니다. 후방에서. 아닙니다. 지휘관이 앞장서야 합니다. 그래야 부하들이 따릅니다. 5시 정각. 첫 출격이 시작됐습니다. 저를 포함해 4대가 이륙했습니다. 한국 교관 2명과 이라크 조종사 1명이었죠.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태양이 막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황금빛이 T-50 동체를 비췄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황금 독수리라고 부르는 거였습니다. 목표 시야 확인. 전방 10km. 먼지 구름이 보였습니다. 아이시스 차량이 일으킨 거였습니다. 수백 대가 줄지어 남하하고 있었습니다. 공격 개시. 급강하했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선두 차량이었습니다. 지휘 차량으로 보였습니다. 깃발이 달려 있었거든요. 매버릭 발사. 미사일이 정확히 명중했습니다. 차량이 폭발하며 공중으로 날아올랐습니다. 계속 공격, 흩어지게 만들어라. 20mm 기관포를 발사했습니다. 탕탕탕탕. 포탄이 차량들 사이로 떨어졌습니다. 아이시스 대원들이 혼비백산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대령님. 오른쪽. 맨패드.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이었습니다. 어깨에 맨 발사관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회피. 필사적으로 조종관을 당겼습니다. T-50이 날카롭게 선회했습니다. 미사일이 옆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플레어가 없었다면 맞았을 겁니다. 너무 낮게 날면 위험합니다. 고도를 높이세요. 강소령이 무전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고도를 높이면 정확도가 떨어졌습니다. 딜레마였죠. 30분 후 1조가 기지로 귀환했습니다. 2조가 바로 이륙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교대했습니다. 오전 10시 제가 2번째 출격을 했습니다. 이번엔 다른 구역이었습니다. 아부그라이브 서쪽이었죠. 그곳에서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아이시스가 민간인을 인간 방패로 쓰고 있었던 겁니다. 트럭 위에 여자와 아이들을 태우고 있었습니다. 공격 중지. 민간인이 있습니다. 이런 비겁한 놈들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때 한국 교관 하나가 말했습니다. 박진우 소령이었습니다. 대령님, 정밀 타격이 가능합니다. 민간인이 다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시범을 보이겠습니다. 박소령이 급강하했습니다. 놀랍도록 정확한 비행이었습니다. 20mm 기관포를 점사했습니다. 정확히 트럭 엔진만 맞췄습니다. 차량이 멈춰섰습니다. 이제 민간인들이 도망칩니다. 정말이었습니다. 민간인들이 트럭에서 뛰어내려 도망쳤습니다. 그제야 우리는 차량을 파괴할 수 있었습니다. 정오가 되자 전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시스의 진격이 눈에 띄게 둔화됐습니다. 지속적인 공격에 사기가 떨어진 거였습니다. 그런데 오후 2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령님, 동쪽에서 미확인 기체 접근 중.
레이더를 확인했습니다. 4개의 점이 빠르게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아군입니까? 아닙니다. 트랜스폰더 신호가 없습니다. 설마 시리아 공군? 아니면 이란? 긴장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전에서 영어가 들렸습니다. 바그다드 공군. 여기는 쿠웨이트 공군이다. 지원하러 왔다. 그가 영어로 말했습니다. 쿠웨이트라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FA-18호넷 4대다. 연료와 무장을 가득 채웠다. 어디를 때리면 되나? 그가 영어로 물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가 혼자가 아니었던 겁니다. 환영합니다. 티크리트 쪽에 적 증원부대가 있습니다. 알았다. 맡겨둬라. 그가 영어로 대답했습니다. 쿠웨이트 전투기들이 북쪽으로 날아갔습니다. 30분 후 거대한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티크리트 쪽 하늘이 시커멓게 변했습니다. 오후 4시 바그다드 시민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며 환호했습니다. 황금 독수리다. 우리를 지켜주고 있어. 어떤 노인은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아이들은 종이 비행기를 접어 날렸습니다. 저녁 6시 마지막 출격을 준비했습니다. 연료와 무장이 거의 바닥이었습니다.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었습니다. 대령님, 큰일입니다. 정보 장교가 달려왔습니다. 아이시스가 야간 총공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이 고비입니다. T-50은 야간 장비가 부족했습니다. 밤에는 싸울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강소령이 물었습니다. 해지기 전에 최대한 타격을 줘야 합니다. 전 기체 출격 24대가 모두 이륙했습니다. 마지막 힘을 쏟아붓는 거였습니다. 북쪽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석양이 아니라 폭발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남은 모든 무장을 퍼부었습니다. 그때 무전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7번기 피격. 추락한다.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7번기는 우리 막내 조종사 하산이었습니다. 23살이었죠. 탈출해. 지금 탈출. 안 됩니다. 아래에 마을이 있습니다. 비켜야. 통신이 끊겼습니다. 그리고 땅에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하산. 하지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낙하산이 보였습니다. 살아있었던 겁니다. 구조 헬기 즉시 출동. 20분 후 하산이 구조됐습니다. 다리가 부러졌지만 살아있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우리는 기지로 돌아왔습니다. 24대 중 23대가 돌아왔습니다. 경납고에 모였습니다. 모두 지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냈습니다. 아이시스를 막아낸 거였습니다. 국방장관이 왔습니다. 자네들이 바그다드를 구했네. 이라크 국민을 대표해서 감사하네. 그리고 한국 교관들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특히 한국 형제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목숨을 걸고 와준 것.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강소령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돕는 것뿐입니다. 그날 밤 기적 같은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터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영공을 개방하겠다. 한국에서 오는 추가 물자가 통과할 수 있다. 그리고 새벽에는 더 놀라운 소식이 왔습니다. 여기는 미 중부 사령부다. F-16 부품을 긴급 공수하겠다. 그가 영어로 말했습니다. 늦었지만 미국도 정신을 차린 거였습니다. 저는 숙소에서 아내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해냈어. 바그다드를 지켰어. 뉴스에서 봤어요. 당신이 영웅이 됐다고. 아니야. 진짜 영웅은 한국 사람들이야. 그들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거야. 언제 돌아와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 하지만 곧 돌아갈게. 우리 아기 얼굴을 봐야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바그다드의 불빛이 평화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또 싸워야 합니다. 하지만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쿠웨이트가, 그리고 이제 미국까지 함께하고 있었으니까요. 셋째 날 새벽, 잠을 거의 못 잤지만 아드레날린이 온몸에 돌고 있었습니다. 어제의 승리가 주는 자신감이었죠. 하지만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습니다. 브리핑룸에 들어서자 뜻밖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쿠웨이트 조종사 4명과 요르단에서 온 조종사 2명이었습니다. 우리도 함께 싸우겠습니다. 쿠웨이트 편대장 알리 대령이 말했습니다. 1991년 걸프전 때 이라크가 우리를 침공했지만 그건 사담 후세인이었습니다. 지금 이라크 국민은 우리 형제입니다. 요르단 조종사도 말했습니다. 아이시스는 우리 모두의 적입니다. 함께 싸워야 합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한 사람이 더 들어왔습니다. 미 공군 대령이었습니다. 나는 스티브 윌슨 대령이다. 쿠르드 지역에 있던 군사 고문인데 어제 자네들 전투를 봤다. 인상적이었다. 그가 영어로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부품이 필요합니다. C-17 2대가 오고 있다. 오늘 오후 도착할 것이다. 그 전까지 버티면 된다. 그가 영어로 대답했습니다. 희망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후까지 버틴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오전 6시 첫 출격이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연합 작전이었습니다. T-50, FA-18, F-16이 함께 날았습니다. 목표는 팔루자였습니다. 아이시스가 도시를 완전히 장악하고 요새화했다는 정보가 있었습니다. 전 기체, 고도 분산, T-50은 저고도, FA-18은 중고도, F-16은 고고도 담당, 3차원 공격이었습니다. 아이시스는 어디를 막아야 할지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목표 확인, 시청 건물의 검은 깃발, 저기가 지휘부입니다. 집중, 공격, 쿠웨이트 FA-18이 먼저 제이담을 투하했습니다. 정확히 명중했습니다. 건물이 무너졌죠. 이어서 우리가 저고도로 진입했습니다. 20mm 기관포로 잔적을 소탕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로곤, 누군가 조준하고 있습니다. 순간 섬광이 보였습니다. 미사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단순한 맨패드가 아니었습니다. 더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이건 SA-11이야?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어떻게 아이시스가 그런 걸 가지고 있단 말입니까? 전 기체 회피. 하지만 늦었습니다. 요르단 F-16이 피격됐습니다. 탈출. 조종사가 사출됐습니다. 낙하산이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적진 한가운데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안 돼. 저기는 아이시스가. 강소령이 갑자기 급강하했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구조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강소령이 초저고도로 낙하산 주변을 선회하며 기관포를 발사했습니다. 접근하는 아이시스를 막고 있었던 겁니다. 미친 짓이야? 너무 낮아. 하지만 효과가 있었습니다. 아이시스가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 구조 헬기가 도착했고 요르단 조종사는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돌아오는 길, 강소령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런 위험을 감수했습니까? 한국전쟁 때 유엔군 조종사들이 우리를 위해 그렇게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갚을 차례죠.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오후 2시, 드디어 미국 수송기가 도착했습니다. F-16 부품과 무장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이건 레이저 유도 폭탄이군요. 그래, GBU-12 페이브웨이다. 정밀 타격이 가능하지. 윌슨 대령이 영어로 말했습니다. 이제 민간인 피해 없이 정확한 공격이 가능했습니다. 오후 4시, 세 번째 출격을 했습니다. 이번 목표는 모술 남쪽이었습니다. 아이시스 보급로를 차단하는 거였습니다. 라마디 상공에 도착했을 때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아이시스가 후퇴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지속적인 공격에 전의를 상실한 거였죠. 저것 봐. 도망치고 있어. 추격한다. 하지만 그때 강소령이 제지했습니다. 깊이 추격하면 위험합니다. 함정일 수 있습니다. 역시 맞았습니다. 후퇴하는 척하다가 매복해 있던 대공포가 일제히 불을 뿜었습니다. 산계. 다행히 피해는 없었습니다. 강소령의 경험이 우리를 구한 거였습니다. 해질 무렵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시리아 반군이 아이시스 보급로를 공격했다. 이란도 국경을 봉쇄했다. 모두가 아이시스의 등을 돌리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그날 밤 숙소에 모여 저녁을 먹었습니다. 한국 교관이 가져온 라면을 끓였습니다. 쿠웨이트와 요르단 조종사들도 함께했죠. 이게 한국 음식입니까? 네. 라면입니다. 전투 후에 먹으면 최고죠. 다들 처음 먹어보는 맛이었지만 맛있다고 했습니다. 아마 함께 싸운 전우회가 양념이 됐을 겁니다. 박진우 소령이 말했습니다. 알카디미 대령님,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뭡니까? 내일 대규모 작전을 해보면 어떨까요? 지금까지는 방어였지만 이제 반격할 때입니다. 하지만 우리 전력으로 이제 우리가 많습니다. 연합군까지 합치면 40대가 넘습니다. 맞았습니다. 어느새 우리가 수적 우위를 점하고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내일 새벽 총공격을 시작합니다. 그때 전화가 왔습니다. 아내였습니다. 여보, 큰일이야.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아니, 좋은 일이야. 방금 뉴스에서 봤어. 유엔 안보리가 이라크 지원 결의안을 통과시켰대. 전 세계가 당신들을 응원하고 있어.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었던 겁니다. 새벽 3시, 잠을 이루지 못하고 경납고로 나갔습니다. T-50 앞에 서 있는데 한국 정비병이 다가왔습니다. 대령님, 왜 안 주무십니까?
내일이 걱정돼서요. 걱정 마십시오. 이 전투기는 튼튼합니다. 한국 전쟁, 베트남 전쟁을 거친 기술이 들어 있습니다.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비병이 T-50 동체를 두드렸습니다. 이 안에는 한국인의 집념이 들어 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힘이죠.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바그다드 상공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넷째 날 새벽 5시, 역사상 최대 규모의 연합 공중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T-50 23대, 쿠웨이트 FA-18 4대, 요르단 F-16 2대, 그리고 놀랍게도 터키 F-16 4대가 합류했습니다. 전 기체, 작전명 사막의 독수리 시작한다. 목표는 티크리트였습니다. 아이시스가 마지막 방어선을 구축한 곳이었죠. 이륙하면서 옆을 봤습니다. 33대의 전투기가 편대를 일어날고 있었습니다. 장관이었습니다. 1차 타격조 진입, 터키 F-16이 먼저 들어갔습니다. AGM-84 하푼 미사일로 교량을 파괴했습니다. 아이시스의 퇴로를 차단한 거였죠. 이어서 우리 차례였습니다. T-50 편대. 적어도 진입, 200m 고도로 낮게 날았습니다. 티그리스 강을 따라 북상했죠. 물 위를 스치듯 날았습니다. 티크리트 외곽에 도착했을 때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하얀 깃발이 올라가고 있었던 겁니다. 저건 항복 표시 아닙니까? 함정일 수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그때 무전에서 아랍어가 들렸습니다. 우리를 쏘지 마세요. 우리는 이라크 군인입니다. 아이시스의 포로로 잡혔었습니다. 정말이었습니다. 우리의 공습에 아이시스 감시병들이 도망치자 포로들이 탈출한 거였습니다. 그 중에는 충격적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는 아흐메드 소령이다. 이라크 공군 조종사다. 아흐메드, 6달 전 모술에서 실종됐던 에이스 조종사였습니다. 아흐메드? 정말 살아있었군. 알카디미 대령님, 그 목소리, 정말 대령님입니까? 눈물겨운 재해였습니다. 하지만 아흐메드가 들려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아이시스가 대규모 반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용병 5,000명이 락카에서 오고 있습니다. 락카라면 시리아 아닌가? 네. 오늘 밤 도착할 겁니다. 화학무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화학무기, 최악의 시나리오였습니다. 즉시 기지로 이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30분 후, 미 중부 사령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보 확인됐다. 드론이 5,000명 규모 차량 행렬을 포착했다. 즉시 차단하라. 그들이 영어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나흘째 전투 중이었습니다. 조종사들이 지쳐 있었죠. 제가 가겠습니다. 아흐메드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방금 구출됐잖아. 6달간 이날만 기다렸습니다. T-50이라도 좋습니다. 탈 수 있습니다. 강소령이 자기 기체를 내줬습니다. 이걸 타세요. 연료 가득입니다. 아흐메드가 조종석에 올랐습니다. 6달 만이었지만 능숙하게 시동을 걸었습니다. 역시 에이스군요. 오후 3시 역습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아흐메드가 선두에 섰습니다. 포로 생활로 몸은 약해졌지만 눈빛은 살아있었습니다. 시리아 국경 근처에서 적을 발견했습니다. 정말로 대규모였습니다. 트럭 200대가 줄지어 오고 있었습니다. 공격 개시. 아흐메드가 먼저 급강하했습니다. 그의 비행은 예술이었습니다. 마치 춤을 추듯 적진을 누볐습니다. 이게 이라크 공군의 힘이다. 그가 외치며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선두 차량 10대가 한 번에 폭발했습니다. 하지만 적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대공포가 일제히 불을 뿜었습니다. 좌측 엔진 피격. 터키 F-16이 맞았습니다. 연기를 내뿜으며 고도를 잃었습니다. 탈출해. 조종사가 사출됐습니다. 하지만 적진 한가운데였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쿠르드 민병대가 나타난 거였습니다. 우리가 터키 조종사를 구하겠다. 쿠르드족과 터키는 앙숙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두가 한편이었습니다. 아이시스라는 공동의 적 앞에서 전투는 2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적 차량 150대를 파괴했습니다. 나머지는 시리아로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해질 무렵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그다드 시민 수만 명이 거리로 나온 거였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축하하러 나온 겁니다. 라디오에서 들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겼다고. 정말이었습니다. CNN, BBC, 알자지라가 모두 속보를 내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라크 연합군, 아이시스 격퇴, 기적의 승리, 한국 전투기가 중동을 구하다. 기지로 돌아왔을 때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수천 명의 시민이 공군 기지 앞에 모여 있었던 겁니다.
꽃과 이라크 국기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황금 독수리, 황금 독수리. 그들이 외치고 있었습니다. 한 노인이 다가왔습니다. 제 손자입니다. 제발 한 번만 안아주세요. 5살쯤 된 아이였습니다. 겁에 질려 있었지만 제 품에 안기자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아이가 자유로운 이라크에서 자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아흐메드가 쓰러졌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6달간의 고통이 한꺼번에 몰려온 거였습니다.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영양실조와 탈수입니다. 하지만 생명에는 지장 없습니다. 병실에서 아흐메드가 말했습니다. 대령님, 한국 전투기 정말 대단합니다. 작지만 강해요. 마치 우리 이라크 같아요. 쉬세요. 이제 끝났습니다. 아니요. 아직입니다. 모수를 되찾아야 합니다. 그는 맞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판도는 바뀌었습니다. 아이시스는 패주하고 있었고 이라크군은 사기가 충천했습니다. 그날 밤 뜻밖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한국 대통령이었습니다. 알카디미 대령님. 저는 대한민국 대통령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각하. 우리 조종사들이 무사한지 확인하고 싶어서 전화했습니다. 그리고 감사 인사도 전하고 싶었습니다. 저희가 더 감사합니다. 한국이 없었다면. 아닙니다. 이라크 조종사들의 용기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한국에 초청하고 싶습니다. 영광입니다. 전화를 끊고 밖을 나왔습니다. 바그다드의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나흘 만에 처음으로 포성이 들리지 않는 밤이었죠. 강소령이 다가왔습니다. 대령님, 한국 속담이 있습니다. 환난의 친구가 진짜 친구라고. 이제 우리는 형제입니다. 네. 영원한 형제입니다. 다음날 아침, 놀라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아이시스 최고 지도부가 도망쳤다는 거였습니다. 그들도 알았던 겁니다. 이미 졌다는 것을. 5째 날 아침, 전황이 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이시스가 전면 퇴각을 시작한 겁니다. 정찰 드론 영상입니다. 모술로 후퇴하고 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나타난 영상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오만하던 아이시스가 허겁지겁 도망치고 있었던 거죠. 국방장관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지금이 기회다. 완전히 몰아내야 한다. 하지만 조종사들이 지쳐 있습니다. 나흘 동안 쉬지 못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이집트 공군 대령이었습니다. 우리가 왔습니다. 이집트 공군 F-16 12대가 지원 왔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사우디 공군 F-15 8대도 합류합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랍 국가들이 하나둘 우리를 돕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이제 아이시스는 끝났습니다. 대규모 추격전이 시작됐습니다. 이번엔 우리가 80대가 넘는 전투기를 동원할 수 있었습니다. T-50은 적어도 추격을 맡았습니다. 빠른 속도와 민첩성이 장점이었죠. 도망치는 놈들 차량 발견. 북위 35도, 동경 43도. 확인했다. 공격 허가? 허가한다. 단, 민간인 조심. 급강하했습니다. 100m 고도로 낮게 날며 도주로를 차단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트럭 한 대가 다른 것들과 달리 서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 차량 수상하다. 확인 필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트럭 뒤에 금고 같은 게 실려 있었습니다. 저건 모술중앙은행 금고 아닙니까? 아이시스가 훔친 금괴였습니다. 5억 달러치라고 들었죠. 저걸 놓치면 안 됩니다. 테러 자금이 될 겁니다. 정밀 사격을 했습니다. 타이어만 정확히 맞췄습니다. 트럭이 멈춰섰고 운전자들이 도망쳤습니다. 지상군에 연락. 금고 회수 요청. 30분 후 이라크 특수부대가 도착해 금고를 확보했습니다. 정말로 금괴가 가득했다고 합니다. 오후가 되자 더 큰 전과가 있었습니다. 사우디 F-15가 아이시스 지휘부 차량을 발견한 겁니다. 검은색 방탄 SUV 4대, 호위 차량 8대와 함께 이동 중. 고위급입니다. 놓치면 안 됩니다. 전 전투기가 그쪽으로 몰렸습니다. 호위망을 좁혔죠. 결국 시리아 국경 10km 전에서 따라잡았습니다. 투항하라. 포위됐다. 하지만 그들은 저항했습니다. 대공 기관총을 쏘며 도주를 시도했습니다. 더 이상의 경고는 없다. 공격. 이집트 F-16이 헬파이어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정확히 명중했습니다. 연기가 거치자 충격적인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아이시스 이라크 지부 사령관이었습니다. 부상을 입었지만 살아있었습니다. 투항한다. 쏘지 마라.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바그다드를 위협했던 자가 무릎을 꿇은 겁니다. 저녁 무렵 바그다드로 돌아왔습니다. 도시 전체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거리마다 사람들이 나와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겼다. 이라크가 이겼다. 공군 기지에 도착하자 놀라운 환영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라크 총리가 직접 나와 있었던 겁니다. 영웅들이여, 환영한다. 총리가 한 명 한 명과 악수를 했습니다. 한국 조종사들에게는 특별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국 형제들이여, 당신들의 은혜를 영원히 잊지 않겠소. 강소령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친구를 도운 것뿐입니다. 시상식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이라크 최고 훈장인 라피다인 훈장을 받았습니다. 한국 조종사들도 모두 훈장을 받았죠. 그런데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따로 있었습니다. 구출된 포로 가족들이 나타난 겁니다. 수백 명이었습니다. 그들이 한국 조종사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일어나세요.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한 어머니가 울며 말했습니다. 제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박진우 소령이 그 어머니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어머니, 우리도 어머니가 있습니다. 아들이 돌아오길 기다리는 마음, 우리도 압니다. 모두가 울었습니다. 이라크인도, 한국인도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울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에서 짐을 쌌습니다. 한국 교관들이 내일 떠난다고 했습니다. 임무가 끝났으니까요. 벌써 떠나십니까? 네. 저희도 가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섭섭했습니다. 전우를 떠나보내는 기분이었죠. 언젠가 꼭 한국에 가겠습니다. 언제든 환영입니다. 그때는 소주 한잔 하시죠. 다음날 새벽 공항에서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한국 수송기가 이륙할 때 우리는 활주로에 도열해 경례를 했습니다. T-50-24대도 편대 비행으로 환송했습니다. 마지막 인사였죠. 수송기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경례를 유지했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저는 T-50 조종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작은 전투기, 하지만 이 안에는 거대한 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의 정신, 포기하지 않는 정신, 친구를 위해 목숨을 거는 정신, 그것이 우리를 구한 거였습니다. 한국 교관들이 떠난 지 일주일 후 모술 탈환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T-50을 완벽하게 다룰 수 있었습니다. 알카디미 대령, 모술 상공 정찰 결과입니다. 아이시스는 시민들을 인간 방패로 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정밀 타격법을 한국 교관들에게 배웠죠. 야간 작전으로 간다. 시민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T-50에는 기본 야간 장비만 있었지만 충분했습니다. 달빛 아래서 모술로 날았습니다. 새벽 3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소음을 줄이기 위해 활공으로 접근했습니다. 엔진을 끄고 소리 없이 다가간 거죠. 목표물 바로 위에서 엔진을 켜고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아이시스는 뭐가 어떻게 된 건지도 모르고 당했습니다. 사흘 만에 모술 외곽을 탈환했습니다. 시민 피해는 거의 없었죠. 그런데 넷째 날, 거대한 모래 폭풍이 몰려왔습니다. 시야가 10m도 안 됐습니다. 비행 불가능합니다. 대기하시죠. 하지만 그때 지상군에서 긴급 요청이 왔습니다. 아이시스가 폭풍을 틈타 반격 중, 공중 지원 긴급,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강소령이 가르쳐준 말이 떠올랐습니다. 불가능은 또 다른 가능의 시작이다. 제가 가겠습니다. 미쳤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GPS와 레이더만 있으면 됩니다. 계기 비행으로 이륙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황색 어둠 속을 날고 있었죠. 하지만 훈련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한국 교관들이 반복해서 가르쳐준 계기 비행법이었죠. 목표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잠시 구름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순간적으로 지상이 보였습니다. 아이시스 전차였습니다. 우리 지상군을 향해 전진하고 있었죠. 타깃 확인, 공격. 폭탄을 투하하고 즉시 상승했습니다.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명중이었습니다. 대령님, 해내셨습니다. 적이 후퇴합니다. 그날의 비행은 전설이 됐습니다. 모래 폭풍 속의 유령이라고 불렸죠. 일주일 후 모술이 완전히 해방됐습니다. 6달 만이었습니다.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이시스가 금지했던 음악을 틀고 춤을 췄습니다. 한 소년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아저씨가 황금 독수리 조종사예요. 그래, 저도 커서 조종사가 될 거예요. 아저씨처럼요. 소년에게 제 조종사 휘장을 떼어줬습니다. 이걸 가지고 있으렴. 꿈을 잊지 마. 그때 뜻밖의 전화가 왔습니다. 한국 강태성 소령이었습니다. 대령님, 모술 해방 축하드립니다. 강 소령님, 어떻게 지내십니까? 한국에서 뉴스 보고 있습니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다 당신들 덕분입니다. 아닙니다. 이라크의 용기가 해낸 겁니다. 그런데 대령님, 한 가지 소식이 있습니다. 뭡니까?
한국 정부가 이라크에 T-50 추가 24대를 원가에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48대의 황금 독수리를 갖게 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갑니다. 이번엔 정식 교관으로 6달간 파견됩니다. 정말입니까? 네. 우리가 시작한 일은 끝까지 책임져야죠. 눈물이 났습니다. 진정한 친구란 이런 거였습니다. 한 달 후, 바그다드에서 승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모였습니다. 이라크 대통령이 연설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보낸 황금 독수리가 우리의 하늘과 자유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라크와 한국은 영구 방위 협력 협정을 맺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형제입니다. 기념식이 끝난 후 병원에 들렀습니다. 아내가 출산을 했거든요. 아들이었습니다. 이름은 뭐로 할까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타이거. 한국말로 호랑이라는 뜻이야. 왜 한국 이름을? 이 아이가 태어날 수 있었던 건 한국 덕분이니까. 아기를 안았습니다. 작고 연약했지만 힘차게 숨 쉬고 있었습니다. 마치 T-50처럼 작지만 강한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에 T-50 편대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햇빛에 반짝이는 황금빛 동체, 황금 독수리는 이제 이라크 하늘의 수호자가 됐습니다. 영원히 10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제 이라크 대통령이 됐습니다. 국민이 저를 선택한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아이시스로부터 나라를 구한 사람이라는 상징 때문이었죠. 아들 타이거는 10살이 됐습니다. 정말로 한국을 좋아하는 아이로 자랐죠. 방에는 T-50 모형이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긴급 보고를 받았습니다. 카카,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됐습니다. 뭐라고? 이란이 해협을 막았습니다. 국제 유가가 폭등하고 있습니다. 즉시 상황실로 갔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세계 경제 지표가 나타났습니다. 한국이 빨간색이었습니다. 한국이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원유 수입의 70%가 중단됐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10년 전 우리를 구해준 나라가 위기에 빠진 거였습니다. 한국 대통령과 연결해 주시오. 5분 후 화상통화가 연결됐습니다. 한국 대통령의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피곤해 보였습니다. 카카, 어떻게 지내십니까? 알카디미 대통령, 이렇게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황이 심각하다고 들었습니다. 네. 사흘 내로 해결되지 않으면 공장이 멈춥니다. 경제가 마비됩니다. 그때 10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절망했을 때 한국이 손을 내밀었죠. 우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어떻게요? 이라크는 하루 400만 배럴을 생산합니다. 그중 100만 배럴을 한국에 우선 공급하겠습니다. 육로로 터키를 거쳐 보내겠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건 중국과의 계약이 있지 않습니까? 형제가 더 중요합니다. 10년 전 빚을 갚을 때가 됐습니다. 즉시 석유부 장관을 불렀습니다. 바스라에서 터키 제이안까지 송유관 가동을 최대로 올려라. 목적지는 한국이다. 하지만 각하, 중국이 내가 책임진다. 6시간 후 첫 번째 유조선이 터키 항구를 떠났습니다. 목적지는 부산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한국은 하루 270만 배럴이 필요했으니까요. 다른 아랍 국가들에 연락했습니다. 사우디, 쿠웨이트, UAE 지도자들과 긴급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10년 전을 기억하십니까? 한국이 우리를 구했습니다. 사우디 왕세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사우디도 50만 배럴을 지원하겠습니다. 쿠웨이트 국왕도 동의했습니다. 우리도 30만 배럴을 보내겠습니다. UAE도 가세했습니다. 40만 배럴 추가합니다. 순식간에 220만 배럴이 확보됐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원화 결제를 허용하겠습니다. 이것은 파격적인 결정이었습니다. 석유는 오직 달러로만 거래되는 게 관례였으니까요. 그리고 향후 10년간 한국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협정을 맺겠습니다. 24시간 후 한국 뉴스는 이 소식으로 도배됐습니다. 중동 국가들이 한국을 구하다. 10년 전 황금 독수리의 보은. 한국 증시가 반등했고 원화 가치가 회복됐습니다. 일주일 후 한국 대통령이 다시 연락했습니다. 이번엔 영상이 아니라 직접 바그다드를 방문했습니다. 공항에서 그를 맞이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라크가 없었다면, 아닙니다. 10년 전 한국이 없었다면 지금의 이라크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대통령 궁전에서 만찬을 열었습니다. 특별 손님이 있었습니다. 강태성 장군이었습니다. 이제 한국 공군 참모차장이 됐더군요. 대령님, 아니, 대통령 각하, 우리는 포옹했습니다.
10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장군님, 정말 반갑습니다. 저도요. 그런데 정말 대통령이 되실 줄은 몰랐습니다. 장군님이 가르쳐 준 겁니다. 불가능은 또 다른 가능의 시작이라고. 만찬장에는 10년 전 함께 싸웠던 조종사들이 모였습니다. 한국 교관들과 이라크 조종사들, 이제는 모두 고위 장교가 됐습니다. 박진우 장군도 있었습니다. 그때 그 라면 맛이 아직도 생각납니다. 모두가 웃었습니다. 아들 타이거가 강 장군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저씨가 아빠를 가르친 분이에요. 그래. 하지만 나도 너희 아빠에게 많이 배웠단다. 뭘 배웠어요? 용기를. 친구를 위해 싸우는 용기를. 만찬이 끝날 무렵 한국 대통령이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과 이라크는 오늘부로 영구 에너지 동맹을 선언합니다. 어떤 위기가 와도 서로를 지원하는 형제국이 되는 것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한국은 이라크에 KF-21 차세대 전투기 기술을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이라크가 중동의 항공 산업 중심이 될 것입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최신 전투기 기술을 이전한다니. 강 장군이 귓속말로 설명했습니다. 진짜 친구니까요. 기술은 다시 개발할 수 있지만 신뢰는 다시 쌓을 수 없습니다. 다음 날 바그다드 하늘에 특별 비행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블랙 이글스 고개 비행팀과 이라크 황금 독수리 팀이 합동 비행을 했습니다. T-50과 KF-21이 함께 날았습니다. 과거와 미래가 함께 나는 것 같았죠.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환호했습니다. 대한민국, 대한민국, 이라크, 이라크. 두 나라 국기가 나란히 펄럭였습니다. 그날 밤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빠, 왜 한국을 그렇게 도와줘요? 타이거야, 세상에는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단다. 뭔데요? 의리야. 어려울 때 도와준 친구를 잊지 않는 것. 그게 진짜 힘이란다.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커서 한국 친구들을 도울 거예요. 창밖을 봤습니다. 바그다드의 평화로운 밤. 10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풍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한국과 함께 새로운 10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황금 독수리가 맺어준 인연은 이제 영원한 동맹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무스타파 알카디미 대통령의 사연 어떠셨나요? 2014년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한국이 보여준 용기는 단순한 무기거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뢰였고 형제였으며 함께 살아가는 법이었습니다. 10년 후 그 씨앗은 거대한 나무가 되어 대한민국이 가장 어려울 때 든든한 그늘이 되어주었죠. 지금 이 순간에도 바그다드 하늘에는 황금 독수리가 날고 있고 부산항에는 이라크 원유가 도착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동맹은 종이 위의 서명이 아니라 피와 땀으로 맺어지는 것임을 보여준 감동의 실화였습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 부탁드립니다. 특히 한국과 중동의 진정한 우정을 모르는 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지금까지 원더풀 해외 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